공공신호조 충남문화예술지부 아산시립화창단 지회 정현정, 정미선 동지입니다. 네, 저는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수석부 본부장이기도 한 거 다 아시잖아요. 저도 사실 이 뒤에 갑자기 여성 할당제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제가 사실 여성 할당제로 입당했는데 순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할당제로 정말 끌리듯이 해서 그냥 왔지만 배운 점이 너무 많고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여성의 활동들이 이렇게 많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구나라는 걸 몸소 체험했던 사람으로서 이 할당제는 분명히 꼭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독임의 노래는 바람의 빛깔. 바람의 빛깔은 알다시피 포카혼타스라는 애니메이션의 OST입니다. 그 존 스미스라는 외지인이 이 포칸타스의 그 원주민들을 야만인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배척하는 과정에서 포칸타스가 존 스미스에게 그 세계관, 그 원주민들의 세계관과 다양성을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 놓인 OST예요. 그래서 바람의 빛깔, 왜 어떤 사람 빨간색으로 보고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다양성을 다 존중을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 원하는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의 마음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앉은 순서대로 드리기로 했으니까 두 분은 조금 편안하게 계시고 세종충남 지역노조 유현숙 동지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세종충남 지역노조에서 상근하고 계세요. 상근, 저처럼 지역노조에서 노동조합 일만 하고 계시는 동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노총에 들어오기 전에 경력이 없어요. 학생으로 살다가 민주노총에 들어옴과 동시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동지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산별노조의 사무처니까. 그래서 지역노조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지역노조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는지 한번 궁금증을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직업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직업부터 쭉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촉탁직이라 그래가지고 계약직으로 이제 어떻게 운이 좋게 입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삼성에서 인수하면서 정직원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남편 고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99년이네요. 1999년에 아산에 이제 신규 지점이 개설이 되면서 올 수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제가 살던 고향이 경남 합천 댐이거든요. 그래서 태어났던 고향이 지금 댐에 수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고향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남편하고도 늘 얘기하면서도 시골에 내려와서 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려와서 이제 신규 개설 지점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2003년도에 2003년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근무하다가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피자집에서도 피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로마트 같은 데서 캐시도 한번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저는 병원에 있는 분들은 다 간호사인 줄 알았어요. 의원도. 그런데 간호조무사라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2008년도에 삼양병원, 요양병원에 간호조무사를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또 10년을 근무를 했는데 2018년도에 병원이 폐쇄가 됐어요. 경영진이 이제 말하자면 사업주가 바뀌면서 1년 만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2018년 9월에 문을 닫고 또다시 이제 고구마를 좀 캐러 다녔습니다. 네, 상하도 따러 다니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으로 하는 노동은 정말 처음 해봤거든요. 그게 몸으로만 하는 노동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12월쯤에 이제 본조에서 원래 그러니까 제가 3년병원에 다닐 때 지회장을 하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지회장을 하면서 타임오프를 맨 처음에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다가 전임을 받으면서 총무 회계 업무를 좀 봐달라고 해서 본조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총무 업무 회계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니까 본조에서 이제 활동가들이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회계 업무는 뭐 여성이 해야 된다 이런 게 깔렸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지만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네 이제 여성으로서 회계 업무, 총무 업무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성국 성평등 교육 받고 이렇게 하면서 여성국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이 길었네요. 저도 유현석 동지를 본 지가 이제 거의 한 10년 이렇게 넘어가죠. 참여병원에서 일했던 이전의 과거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부터 얘기가 나오겠거니 했는데 되게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일을 해보신 경력자셨습니다. 쭉 유현석 동지한테만 질문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계실 것 같아서 정미선 동지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산 시립합창단 지금 한창 상임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하면 정규직화 정치 투쟁을 하고 계세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국에 대부분의 예술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술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예술인이 아닌 노동자로 인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스스로를 노동자로 받아들이고 정규직화 쟁취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 아산 시립합창단에 지원할 때는 이런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들어오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하지 못하고 들어와 보니 이 지경이더라 이셨을 것 같은데 처음 시립합창단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제가 쓴 걸 보신 줄 알았습니다. 저희 성악 전공자는 보통 이제 졸업을 하고 제가 다녔을 당시에만 해도 유학을 많이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솔리스트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좀 안정적인 생활을 원했기 때문에 시립합창단을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저는 대전에 살고 있거든요. 대전 시립합창단은
환경이 아주 좋아요. 전국에서 거의 뭐 꼭대기 정도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대전실업학창 다니면 다 뭐 비슷한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전실업학창단은 조건이 좋으니까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티오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는 중에 아산이 나왔다길래 시험을 봤는데 그리고 주변에도 뭐 청주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청주도 상임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아산이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24살에 들어갔어요. 지금 거의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제가 그 세월 동안 이주경으로 다닐 줄 몰랐습니다. 실수셨다는. 다른 데도 다 그래서 다 이런 줄 알았다는. 아꼈죠. 그러셨다. 지금 50이 넘으셨어요? 아니요. 24살, 20년 20년 되셨다. 20대 깜짝 놀랐어요. 중반에 이거 들어가서 쳐다보면서 그냥 예술을 해서 접나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옮길 때 그 지원 조건에 있는 것을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것이 정규직을 구하는지 비정규직을 구하는지 아니면 비정규직보다도 더 낮게 있는 촉탁이나 단기간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지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이 교훈을 가지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 임가희 사무처장님께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요.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저희는 민정노총 10명이 일을 해요. 지역노조도 비슷한 숫자가 일을 하는데 여기는 혼자 상근활동하는데 혼자 충남 전역을 다니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여기도 또 혹시 뭐 뭔가에 잘못 보고 오셨는지 어떻게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에서 일을 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전에도 시민단체에서 일을 했었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2011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13년 넘게 계속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그 충남 지역에 있는 31개의 단체들이 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직들이랑 같이 일을 하지만 이전에는 저도 이제 천안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은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은 게 또 뭐 현안 대응을 같이 하다 보니 민주노총이랑 주로 뭐 집회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현장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그 전에 일했었던 조직은 사실 뭐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마을 지역 공동체 그다음에 뭐 예산 감시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일을 했었고요. 연대회의에 오게 된 거는 속은 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지금은 후회스럽지만 그 이전에 일했었던 조직이 오래 몸을 담고 있기도 했었고 조직에서 뭔가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있었던 단체나 또 같이 관계 맺고 있는 공동체들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고 깊었었죠.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 때문에 좀 상처를 입고 좀 지치고 이래서 그만두고 쉬고 있던 중에 제 1년을 쉬지 못했는데 충남연대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지금 저 한 명인데다가 또 사무처가 원래 없었다가 새로 생긴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역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있지만 서울에 있는 전국 연대회의 빼고는 지역 연대회의는 사실 상근자가 있는 조직이 충남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이제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집행을 맡고 있는데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근자가 없으면 사실 조직이 돌아가기가 쉽지 않고 많은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조금 더 연대 운동을 잘 해보자고 2년치 월급을 모아서 상근자를 이제 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지역 광역을 포괄해야 되고 또 단체들과 일해야 되고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뭐 노동조합이나 농민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위들과 일을 해야 되니까 사실 뭐 경력이라든지 시민사회 현장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야 되지 뭐 근데 워낙에 이 바닥에 사람이 없지 이러니까 사람을 못 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침 논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경로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좀 제가 안 한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단체 사무국장들은 실무자들은 여성들이 많은데 제가 주로 이제 연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무국장 대표들은 다 좀 중장년의 남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할아버지들만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잔소리만 엄청 하고 권위적이고 막 이런 이미지였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절대 안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좀 여러 번 진짜 도저히 사람이 없다라는 권유를 받았고 그래 좀 다시 뭐 일을 시작해볼까 하면서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연대회의에서 네,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정말 낚이신 거예요. 2년치의 월급을 딱 모아서 우리 월급 줄 수 있어 이러면서 사람을 하고 꼬드긴 다음에 2년이 지난 후에는 1년에 한 번씩 매번 그 연대 주정 막 이런 걸 해서 사무처장 한 명의 월급을 또 1년치를 모아서 1년을 주고 이렇게 해서 연명을 하고 있어요.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할 때 꼭 확인하시고 잘 확인하시고 다시 모아는 것뿐인데 난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에서 연대회 밤을 할 때 많이 참석을 해주십사. 아마 올해도 준비될 거예요. 많이 참석을 해주십사 막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유현숙 동지한테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요. 작년까지 성평등국장 여성사업 담당자로 일을 하셨고 민주노총에 아까 강사님도 얘기하셨던 성평등 강사단에 몇 년 전에 지원을 하셔서 강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정치남 지역노조의 여러 가지 일 중에 성평등 그리고 여성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냥 말씀드리면 성평등국 아니면 여성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교육에 아니면 제 스스로가 늘 뭔가 부족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지회장을 하면서도 교육이라는 교육은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지회장이 되고 지회 조합원이 되었을 때 지역노조에서 교육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표자 회의를 할 때도 언제나 책을 펴놓고 한 페이지씩 서로 읽어가면서 교육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좋았고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노동조합에서 뭘 배웠어라고 물어보시면 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45년의 저의 삶보다 노동조합에서 배웠던 5년의 삶이 저한테는 굉장히 더 큽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의 제가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도 배워가고 있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배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요만큼이 제가 배웠던 굉장히 그 감명 깊었고 좋았던 걸 모든 조합원들이 배울 수 있고 모든 조합원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하라 그러면 그때는 했었던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여성 성평등 교육을 받으면서 또 다른 세계를 내가 여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진 않았지만 내가 여성으로서의 어떤 일만 하고 있었구나 집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거의 일을 놓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과거에는 보통의 남성들이 그랬듯이 집안일은 거의 제 몫이었습니다. 육아를 돌보는 것도 제 몫이었고 물론 그때 당시에 남성들은 10시, 11시가 되어야 집에 올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 시대를 쫓아가고 이 다음에 세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다 보니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조금이라도 더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 여성국이었고 성평등 관련된 모든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놓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놓고 다른 업무를 선전 업무라는 것을 또다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여성사업 담당자로 어쨌든 좀 긴 시간 동안 계속 해오셨는데 사업 담당자로 활동하시면서 혹시 가장 힘들었던 때 하나, 가장 자랑스럽거나 기뻤던 때 하나를 찝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근데 이거는 현장에서 다들 느끼실 것 같아요. 저희도 대표자회 때 성평등 수칙을 매번 읽거든요. 매번 읽어요. 읽어온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냥 가족 호칭. 그 다음에 2차 가면 이성 동지들한테 술 따라, 뭐 술 따라주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제 자신이
어느 때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내가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라는 그런 자책감부터 시작해서 작은 저에 대한 어떤 모멸감도 느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은 많이 힘듭니다. 이제는 제 목소리를 좀 내도 되는데 내가 왜 아직도 용기를 못 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용기인지, 아니면 뭐 요즘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착한 컴플렉스라 그러나요? 뭐 착한 뭐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에 이러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보람이라고 하면 부족하지만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지만 지회에 이제 교육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교환을 만들고 검토하고 이러는 그 과정들이 정말 즐겁고 계속 뭔가 이제, 왜냐하면 단어 하나하나를 다시 검색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질문을 해왔는데 그 단어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좋았고, 가서 다시 그것을 내가 이제 조합원들 앞에서 교육을 할 때, 그럴 때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본부가 5월이 되면 성평등학교를 진행을 하거든요. 올해 강사로 데뷔하실 거예요. 궁금하시면 어떻게 단어 하나를 찾고 하는 동지가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궁금하시면 약 잘 팔죠. 성평등학교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미선 대의원 동지한테 여쭤볼 건데요. 제가 이거는 지난번 4월이었나요? 아산시청 앞에서 했던 작은 음악회 때 그날 오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날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아산시청 앞에 뻥 뚫린 분수대 앞쪽에서 작은 음악회 공연을 하시는데 저 덜덜덜덜 떨면서 봤거든요. 근데 정말 하늘하는 연주복을 입고 여성 동지들이, 남성 동지들은 뭐 어쨌든 양복을 딱 입으셨으니까, 슈트를 입으셨으니까 괜찮은데 여성 동지들이 다 그렇게 와서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연이 끝나고 제가 저희 수석님께 물어봤어요. 연주복을 입으면 뭔가 혹시 노래를 부르기 더 편하던가, 왜냐면 조이는 데가 별로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뚝 떨어, 이게 뻥 뚫리면 노래를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훨씬 더 편해서 그런 옷을 입으시냐 그랬더니 바지 입고 부르는 게 더 편한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날의 연주가 시청에서 하는 연주가 아니라 우리 내부 연주였는데 이 추운 날씨에 왜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그 연주복을 입고 공연을 하셨어요? 라고 여쭤봤었거든요. 그럼 제가 그 공연 내내 그게 제일 너무너무 눈이 많이 갔었어요. 나는 추운데 얼마나 추울까? 저 박사를 듣지 않았나? 막 이러면서. 근데 목소리 하나를 안 떨고 연주를 하시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꼭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꼭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쭙습니다. 합창단에 혹시 복장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하나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이 편하게 각자 복장을 선택해서 연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연주하고 싶다. 행복하시죠? 상상도 못하니라. 상상도 못하니라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은데. 복장 상상이 안 규정이 가요. 혹시 있으신가요? 복장 규정? 연주 때는 당연하죠. 당연히 단복을 입어야 되고요. 가능하면 웬만하면 다 드레스를 여자는 입어야 되고요. 그 드레스가 아시다시피 뭐 여기 좀 파여져 있고 뭐 팔도 없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추울 때는 여기가 없으니까 춥고, 드레스가 보통 이게 바람은 안 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여름에는 엄청 덥고 막 땀이 삐질삐질 나거든요. 거의 웬만하면 진짜 완전 너무 추울 때, 너무 더울 때, 너무 더울 때는 방법이 없네요. 추울 때는 뭐 코트가 있기도 하고 정장이 있기도 한데 가능하면 거의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리고 추울 때도 언제든지 드레스 안에 바지를 껴입지 못하게 하고요. 그렇죠. 안 보이죠. 근데 안 보이는데 입지 말래요. 그리고
그 추위에 그 더위에 연주를 할 때도 뭐 땡볕에서 하건 뭐 추위에 덜덜 떨면서 뭐 닭살이 돋아가지고 막 그렇게 연주를 하건 항상 웃으면서 저희 지휘자한테 웃으세요 하면서 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여자들에게 미샤 네, 얘기해도 되나요? 미샤 립스틱이랑 빨강 주황 립스틱 2개 또 섀도우 이렇게 주고 귀걸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 거 그런 거 나눠주고 오늘은 이거 바르세요 오늘은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이 뭐 알러지가 있거나 말거나 올리거나 말거나 다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액세서리 무조건 다 빼고 액세서리 다 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드레스만 입고 하는데 지난 바로 직전 연주 때 지휘자가 여자들 립스틱 진하게 바르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 입술은 허연데 그래가지고 엄청 어이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끊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경을 남자는 다 끼고 하잖아요. 근데 여자는 드레스에다가 안경을 아무도 끼지 못해요. 렌즈를 다 껴야 되고 안경 끼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혹시 시립합창단이나 이런 데 공연을 보러 가시면 일단은 여성 예술 노동자한테서 안경 찾기 없습니다. 찾으면 찍어오기 이런 거 우리가 알지 못한 이런 이 현장에 있는 동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상상하지 못한 얘기들을 들어요. 우리는 예술 노동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것,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노동을 하지만 그래서 뭔가 조금 자율적일 것 같고 뭔가 자신들의 이야기가 잘 먹힐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막 누군가가 막 시켜서 옥죄일 것 같지 않고 예술이라는 게 그런 자유로움을 기반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천안에 있는 동지들이 싸울 때도 그랬고 문화예술을 하는 노동자들은 유독 꾸밈 노동과 그리고 복무규정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디죠? 고속도로 휴게소 노조들도 거기서 일하는 판매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이 복무규정과 구두, 구두 색깔, 그 다음에 립스틱 색깔, 머리 모양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다 일일이 다 지적하고 했었던 그래서 싸워서 그것들을 하나씩 깨나갔던 이런 기억이 떠오르는데 여전히 예술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동지들을 볼 때 한 번쯤은 더 생각하고 같이 얘기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품위 유지 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렇대요? 사인을 해도 품위 유지가 안 될 때는 해촉 조항, 해촉까지 가능해요. 네. 몰랐어요. 여기 모르신대요. 몰랐어요. 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오면 노동이 해방되고 인간이 해방되고 여성이 해방되고 모두가 다 어디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날이 오면 문화를 향유할 때 지금처럼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을 옥죄이는 복무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장 노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복장과 꾸밈을 하고 나오고 그리고 그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노동자들도 내가 공장에서 일을 했든 아니면 의료노동을 했든 아니면 밥을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노동을 하다가도 그 복장 그대로 잠을 자다가 잠옷을 입고 나와서도 문화예술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마 모든 것이 해방된 세상일 것이다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기름밥에 묻은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아산 시립합창단 동지들의 공연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인가의 동지에게 질문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소개는 아마 간단하게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 이 질문들은 다 제 사견이 들어있어서 제가 궁금했던 겁니다. 시민사회연대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십 개 단체들이 모여있는 단체예요. 그리고 실무자는 혼자이시고 단체에 모여있는 단체들의 대표자들은 대부분 다
제가 여기 평균 연령 50대의 남성분들이 대부분 단체들의 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덩치도 크고 하는 일도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시쳇말로 어린 여성이 단 한 명뿐인 실무가로, 그런데 어떤 조직에서는 실세라고 부르는 사무처장직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상상이 금세되잖아요. 여성활동가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와 반대로 가장 자랑스럽거나 기뻤던 때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사전에 받았는데 근데 또 꼽으려고 하니까 딱 이렇게 꼽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때라기보다는 근데 되게 소소하게 열받는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근데 아마 그거는 이제 여성활동, 여기 이제 노조활동 하시거나 또 하시는 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잡았던 쪽지에 있는 것처럼 꼭 공식적인 회의 시간이 아니라 나가서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그거 어제 우리가 막걸리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럴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다 끝내놓고 이제 의견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굉장히 짜증 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또 막 떠올랐던 생각이 최근은 아닌데요. 어쨌든 이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여성활동가라고 하면 아까도 그 선생님께서 뭐 쌈딱 이런 말씀 하셨는데 비슷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결혼을 하긴 했는데 그 이전에도 제가 굳이 뭐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거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늘 연애 중인 채로 그냥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되게 심각하게 막 너 왜 결혼 안 하냐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지인 중에 한 분이 가야지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시민단체에서 일하면 시집 못 간다, 남자들이 싫어한다, 저렇게 저러고 돌아다니는 남자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순간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엄청 체근하셨었다가 작년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돼서 제 이제 지금 그 남편을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엄마한테 아니 괜히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내일 분위기 조지지 말고 나한테 물어보라고 근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거 없다고. 그러더니 만났는데 그 제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갑자기 갈 직업이 시민단체에서 일하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분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너무 열이 받고 진짜 무례한 그런 경우도 좀 겪었던 적이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도 이제 남편 직장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 이제 제가 갔는데 저에 대해서 뭐 직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했으니까 그러겠죠.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성 직장 동료가 되게 귀엽게 생기셨네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얘기 들었는데 뭐 집회 뭐 이런 얘기 듣고 뭐 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뭔가 되게 빠른빠른했는데 제 남편이 너 좀 이따 내 아내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외향이 있나 봐요. 근데 인상이 좋으시네요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자기는 칭찬이랍시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 듣고 되게 무섭게 생기실 줄 알고 그랬는데 이래서 그런 일 하게 생긴 얼굴 따로 있나요? 이랬는데 그런 경우도 좀 겪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래도 제가 연대에서 활동을 하면서 좀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좀 계속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아주 처음에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보다는 연차도 쌓이고 나이도 이제 점점 들어가니까 안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처음 만나게 되면 일단은 굉장히 얕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사무처장이 어디 있는지 찾아요. 제가 여기 있는데 저는 따라온 뭐 간사이거나 다른 활동가인 줄 알고 사무처장이 어디 있는지 찾는다거나, 뭐 다른 조직에 이제 그 나이가 많으신 남성 사무처장이 저를 막 혼내는 거예요. 막 회의를 하는데 막 화를 막 내요 저한테. 똑같이 실무 책임자의 동등한 위치에서 왔는데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굉장히 소소하게 화가 나는 일이 좀 자주 있는 편이고, 기쁘거나 자랑스러웠던 것도 사실 뭐 가장 여성으로서 뭐 그런 거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뭔가 불편함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할 때 같이 나서주는 여성 동지들, 그리고 되게 멋있는 여성 선배들을 보면 되게 신나고 기쁘고 그런 걸로 힘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시계를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시는 과정 중에 여러 얘기가 얘기를 해주고 계셔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시간 상관없이 쭉 계속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앞으로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유연숙 동지, 선별조직에서 여성사업이나 성평등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많은 여성조합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으려면 요거 하나는 꼭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성평등 교육을 받고 뭐 보수 교육을 받고 이러면서 거기서 들었던 단어 중에 예민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뭐지라고 했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정말 예민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 왜냐면 누군가는 이렇게 터치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어떤 이성이 해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성이 해도 굉장히 피해요. 그 피하는 게 뭔가 어떤 의미로 피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예민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예민함이 정말 필요하겠다. 그리고 좀 더 내가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만큼 안 만큼 교육이라는 거, 이거를 뭐 학교 교육처럼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떤 조직이 이만큼의 교육이 죽을 때까지 좀 필요하고 그 조직이 살아있는 한은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동지들한테도 조합원들께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성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은 많기는 한데요. 제가 이렇게 늦게까지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시대니까 약간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남성이 50이 넘어가면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바뀐다고. 예, 저희 나이 대 남성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도 많이 변했고 이러면서 제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아직까지는 꺼리낌은 없지만 일단은 활동가라고 자부하시는 동지들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용하시는 언어 정말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여성 동지들이 활동하기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동도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될 것들이 많다. 악수를 저는 잘 안 하거든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리고 어떤 이성 동지들께서는 뭔가를 하다 보면 어깨동무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많이 피하거든요. 근데 어떤 여성 동지들은 이걸 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서 가만히 있기도 하거든요. 그냥 움츠리고. 그래서 내가 정말 활동가고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그 간부라고 한다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동료들이나 이제 간부들이 봤을 때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이런 인식이 심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든 남성들이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한 세상이 되려면 누구나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최소한의 책임과 최소한의 의무가 꼭 있어야 된다. 그거 하나만큼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미선 동지가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서 갑자기 휙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마지막 시간을 남겨두고 인과의 동지한테 여쭙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그렇고 민주노총 내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윤태진 투쟁을 겪으면서 광장에서 2030 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호명되거든요. 그런데 그 호명되는 것만큼 2030 여성들이 안전하거나 편안하게 활동하기는 여전히 아직은 팍팍한 시기입니다. 어제 올라온 사진을 보니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구사대에 의한 이제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저희 지역에서도 내려가셨던 것 같아요. 연대하는 조합원이 아닌 우리 이제 그 윤태진 공간에서는 말벌 동지라고 연대 동지들을 부르는데 그 연대 동지들 중에서
울산을 연대를 하러 간 많은 동지들 중에서 유독 여성 동지들만 골라서 얼굴을 심하게 구타해서 오늘 아마 울산 지역본부랑 해서 같이 규탄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많이 호명되는 것과는 다르게 여전히 2030 여성들이 살아가기에 위험하고 팍팍한데요. 지금 시기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안전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2030 인지는 좀 확인해봐야겠으나 어쨌든 이 중에서 가장 1030과 가까운 것 같으니 어느 게 가장 필요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회에서 거시사회에서 사회에서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서울에서 집회하시는 여성 활동가분들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윤태진 팻말 들고 전철역에서 갑자기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젊은 여성 활동가분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처벌을 세게 때려야 되나? 근데 정말 그냥 용인에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고요. 특히나 그게 그냥 폭력이어도 나쁜데 정말 소수자, 특히 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제재를 가해야 될 것도 같고요. 사실 저는 이거 질문 받았을 때 이거 말고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나 뭐 지역에서나 조직에서나 사실 안전하게 활동하고 좀 더 성평등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민주적이고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으려면은 이게 여러 명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 만약에 불편함을 표하거나 큰 목소리를 내거나 할 때 그게 혼자만 소리를 내거나 좀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곁을 좀 든든하게 만들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게 특히나 이제 현장에 있는 우리나 활동가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울산에서나 지하철역에서와 같이 그렇게 정말 파렴치하고 무차별적 폭력 앞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으나 어쨌든 그게 굉장히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고 혼나야 되는 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2030이라고 통칭되는 MZ세대라고 통칭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면 개인주의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공동체와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하기보다는 자기 개인이 혼자 SNS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들의 특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과 되게 특이하게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더 공동체가 더 호명되고 더 중요시 돼야 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한참 윤태진 추대 때 그 밈처럼 했던 민주노총 부른다 이것의 무게감을 실제 조직 노동자들이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 민주노총 부른다의 안에 있는 나에게 뒷백이 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든든시켜줄 수 있는 조직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다 같이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대망의 마지막 질문을 정미선 동지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지를 먼저 드리면서 이 글을 썼잖아요. 질문을 쓰면서 좋은데 이러면서 질문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질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밈노동, 복장규정, 예술계의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예술 노동자들이거든요. 예술 노동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술 노동자들은 나의 일이 노동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도 꽤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나는 노동자다 라고 커밍아웃 아닌 커밍아웃을 하시고 예술 노동자로 살아가고 계신 정미선 동지, 내가 그리고 앞으로의 여성 예술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여성 노동자라고 드러내면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수석 부본부장님이 정미선 동지를 추천하면서 오래 일하신 분이에요 라고 해서 이전의 과정들도 다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지나보니 나한테 내가 안전하기 위해 이게 꼭 필요했더라. 나의 후배들한테는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4번. 노래하면서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좋아하는 노래하면서 살고 있어서 참 좋겠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시류합창단의 또 비상임 단체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어디든 어느 때든 어느 시간이든 하라고 하면 거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월 1일에 뭐 새벽에 거기 하래 하시는 거 거기 또 해맞이 행사도 가야 되고요. 막 그런 거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와서 가장 필요했던 걸 생각하면 노동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왜 진작 하지 못했을까? 이제 와서 진짜 20년이 넘게 다니면서 그냥 상임을 희망하기만 하고 우리가 시에 잘 보이면 하라는 대로 잘하면 시켜주겠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게 너무나 한탄스럽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싸워도 해줄까 말까 지금 안 해주려고 막 하는데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그래도 오늘 시장님이 연습실에 오셨더라고요. 일부러 어떻게 오신 건 아니고 딱 저희가 지난번 재작년 투쟁할 때는 막 저희가 투쟁하면서 인사하면 막 쌩깠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본인도 이제 상황이시니까 옆에 이제 볼 일이 있으셔서 오신 김에 그냥 저희 합창단을 들어오셔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노조의 힘이구나. 제가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트장 중에도 파트별로 이제 파트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파트장 중에 장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여태까지 이제 여자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 뭐 경력이든 실력이든 뭐 상관없이 그냥 뽑는 건데 항상 남자가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우리의 그 처우나 이런 개선을 위해 단원의 입장에서 뭐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보면서 노동조합이 뭐 여성의 입장에서건 이런 비상임 단체에서건 꼭 필요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정답을 얘기해 주셔서 그러실 줄 알고 마지막 발언을 시켰습니다. 7시 전에 마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고요. 새 동지들이 아마 질문지를 지난 며칠 전에 받아들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도 적어도 보고 찾아도 보고 이러셨을 것 같은데 긴 시간 같이 이야기 나눠주신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서 나누기도 쉽지 않거든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서 흔쾌히 나눠주신 새 동지들께 힘찬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